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주중에 K리그 분석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에 J리그 관련돼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분석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J리그 관련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팀마다 경기 치른 횟수가 틀려서 오히려 보시는 분들께 이게 혼란을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23회 차에 들어온 모든 경기들에 대해서 저의 예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대신 오늘 말씀드리는 저의 예상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모든 경기들을 투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의 최종 구매 픽은 멤버십 분들께 이미지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종 픽 영상으로 멤버십 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주중에 J리그 분석 영상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못 올려드려서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전체 공개로 영상 올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23회 차의 경우는 축구토토 하시는 분들은 흔하게 말씀하시길 개리그와 잡리그의 조합이다. 그래서 개잡리그다. 또는 큰 금액으로 구매했다간 피 본다 해서 캐찹리그라고도 제가 가끔 지인분들과 얘기할 때 농담 삼아 말을 하는데, 그래도 축구토토 승무패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분석도 분석이지만 구매하시기 전날 좋은 꿈도 꾸셔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질 때 1등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많은 분들이 가입해주고 계시고, 밴드 또한 멤버십 분들 많이 가입을 해주고 계신데, 멤버십 가입하신 이후에 밴드 가입 요청하실 때 꼭 멤버십 아이디와 동일한 이름으로 밴드 가입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멤버십 아이디와 동일하게 밴드 가입 요청하신 분들이 승인이 안 되고 계실 경우에는 댓글로 승인 바란다고 글을 좀 써주시면 바로바로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했다고 밴드도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토론하고 자료 공유하고 경기 내용 얘기하고 프로토픽 구매한 거 서로서로 공유하는 게 밴드의 역할이라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인천 대 전북. 일단 인천보다 전북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진짜 요새 왜 이러는지 모르겠죠. 지난 대구 원정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이기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최근에 개판 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출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스타보 바로 이승기 선수는 데리고 가지도 않았죠. 부상이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도 안 나와 있고, 오늘 전북 명단을 보니까 부상자의 최철순 선수 혼자만 써 있는 걸로 봐서는 그때는 뭐 그닥 아프지도 않았는데 안 들어갔다라는 게 확실해졌죠. 그리고 잘 쓰지도 않던 쓰리백 전술과 잘 쓰지도 않던 구자룡, 백승호, 이유영 같은 선수들을 풀타임, 김승대 선수도 60분간 출전을 시키면서 벤치에 상식 감독은 있는데 경기장에는 상식이 없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전북은 지금 여유 부리고 이지랄할 때가 아니라 울산과의 경기에서 썼던 선수들처럼 이런 선수들을 써서 최대한 승점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쓸데없이 로테이션을 너무 돌리죠. 지금 6경기째 승리가 없이 3연무 3연패로 리그 3위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3연패도 지금 전북이 8년 만에 3연패를 하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주중에 FA컵 16강 경기 전북이 양주시민축구단이랑 페널티킥까지 가는 개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결국엔 패배까지 하는 최악의 결과를 보여줬는데, 저는 페널티킥 상황에서 최보경 선수의 슛과 골 이후의 표정을 보고 전북 선수들이 지금 이 경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양주시민구단 선수가 파넨카킥으로 골을 넣었는데, 그 다음 최보경 선수가 키커로 나와서 똑같이 파넨카킥으로 골을 성공을 시키고 돌아오면서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을 봤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막 기사들이 또 막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전북의 위기설이 많이 돌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전북이 또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팀 인천은 사실 홈에서는
강팀들을 상대로도 잘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사실 물음표가 많이 생기고, 특히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무릴로 선수가 라스 선수에게 어시스트하는 장면을 보면 인천의 수비가 거의 고속도로를 뚫어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목 차단을 하지 못했고, 사실상 무승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인천이 잘해서가 아니라 K리그 불운의 아이콘 수원FC의 박지수 선수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 수원FC 경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도 인천도 지난 시즌에 비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상대팀은 전북이고, 더군다나 상황 자체가 지금 이따위 성적이면 전북 감독직에서 잘리게 생긴 김상식 감독님이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만 해도 엿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선수 기용으로 다시 한번 승점 3점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인천의 무합패 투픽에서 선택을 할 생각입니다. 2번 경기 제주 대 울산. 제주는 일단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수비 라인에 변화를 줬죠. 홍성욱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고 김호규를 교체 투입, 정훈 선수는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등 제 생각으로는 성남과의 경기보다는 울산을 잡기 위한 수비 자원들의 체력 안배가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18살 홍성욱 선수 선발은 실패였다고 보이죠. 기가 막힌 헤딩슛을 우리 편 골대에 집어쳐넣으면서 홍성욱 선수를 선발로 기용한 남기일 감독님의 활약근에 진땀이 나게 했습니다. 그래도 공격에서 제르소 선수가 드디어 밥값을 하는 K리그 데뷔골 감귤 무회전 슈팅을 성공시켰고, 주민규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일류첸코 선수와 함께 K리그 득점 선두에 올랐습니다. 비록 2대2로 성남과 우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수비 자원들의 체력 안배에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다만 오승훈 골키퍼의 최근 선방 능력은 조금은 다른 팀들의 골키퍼들의 선방쇼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수비에 안현범 선수만 있어준다면 완전한 이변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만 했는데 안현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반대로 상대팀 울산은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풀리지 않는 경기를 보여줬고, 윤빛가람 선수의 프리킥 한 방으로 꾸역승을 했죠. 포항과의 경기에서 주전 자원들을 모두 활용했음에도 역시나 마무리 득점력이 좋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제주와 전체적인 스탯을 볼 때 울산이 우세해 보이는 건 맞지만 공격에서의 마무리 측면에서는 득점 선두로 올라선 주민규, 골맛을 본 제르소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울산도 경남과의 FA컵 경기에서 김지현 선수가 드디어 울산에 와서 골을 기록을 하면서 골 감각을 살려냈죠. 결과적으로 울산은 FA컵 경기를 치렀고 제주는 치르지 않았다는 점, 지난 성남과의 홈경기에 이어 2경기 연속 홈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제주가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울산이 원정에서 실점률이 2배 이상 늘어나고 득점력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주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제주의 무합패 투픽에서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3번 경기 가시화 대 삿포로. 일단 가시화는 저희가 알던 가시화가 아닙니다. 골 폭격기 울룬가 선수가 이적을 하고 난 뒤에 팀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용병들보다는 자국 선수들의 힘만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죠. 일단 중원 자원들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공격 포인트는 좋아 보이지만 공격 자원들의 득점이 최근에 없는 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확실히 원정보다 득점력이 살아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홈에서 3승 4패로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뭐 아니면 도 경기를 보여주고 있죠. 상대팀 삿포로는 전체적으로 공격까지 끌고 가는 힘은 좋아 보이지만 마무리가 좋지가 않고 원정에서 특히나 득점력이 터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삿포로의 주전 공격수 로페즈 선수가 지금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득점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로페즈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바로 전 사간도스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수비 자원인 김민태 선수가 시미즈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지난 사간도스와의 경기에 이어 이번 가시화 원정에서도 출전하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삿포로의 정배당이 주어지긴 했지만 이 경기 저는 가시화의 승과 무 투픽에서 선택을 할 생각입니다. 4번 경기 성남 대 수원FC. 자, 성남은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웃긴 건 좀 상대편 팀들이 꼭 한 골씩 자살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FC서울과의 경기에서는 홍준호 선수가 헤딩으로 자살골을 박아주고,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는 홍성욱 선수가 헤딩으로 자살골을 박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의 골 결정력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성남이랑 붙는 팀들의 재수가 더럽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번 상대팀 수원FC 하면 생각나는 선수 누구죠?
그렇죠. 수원FC의 박지수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퇴장까지 당하는 이 정도면 저주받았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승점 3점을 승점 1점으로 만드는 저주의 마법을 보여줬고 김천 상무 입대 전인데 지금 김천 상무에서 박지수 선수의 저주를 풀기 위해 구판이라도 벌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퇴장 징계로 입대하기 전 마지막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된 박지수 선수죠. 박지수 선수 언급은 괜히 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도 박지수 선수가 성남과의 경기 후반 막판에 퇴장을 당하면서 그 뒤에 성남의 부시 선수에게 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조받은 박지수 선수가 빠지는 게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수원FC의 이영재, 무릴로 선수가 중원에서 활로를 잘 찾아주고 있고 라스 양동현 선수가 최근 마무리 폼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수원FC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성남의 무와 패 투픽에서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5번 경기 FC 서울 대 수원 삼성. 일단 슈퍼매치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수원 삼성의 승리가 보이는 경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난 최종픽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주영 선수가 돌아왔다고 해서 득점력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무득점의 무승부로 지난 경기가 끝이 났죠. 사실상 막판에 페널티킥까지 내주면서 패배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경기였고 8경기째 승리가 없는 서울입니다. 반대로 수원 삼성은 7경기째 패배가 없고 지난 광주와의 경기 기가 막혔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원 삼성은 이기재가 골 넣으면 이기재라는 말이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닐 정도였고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긴 하지만 후반 막판에 사실 광주에 페널티킥을 준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승부를 만들어주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승부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이기재 선수의 프리킥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저도 모르게 우와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닭살이 돋았는데 이기재 선수가 91년생이라는 거에 다시 한번 닭살이 돋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리더라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공격도 좀 제리치 선수만 조금 더 터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상빈, 김민우, 김건희 선수가 충분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난 광주와의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 수비의 장호익 선수도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슈퍼매치에서는 최근 경기력과는 상관없이 뭔가 이기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아지긴 하지만 현재 FC서울의 리그 꼴찌에서 2등인 득점력에 나상호, 박정빈 선수마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슈퍼매치 동기부여만으로는 어떻게 극복이 안 될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승무패에 들어오는 5번 경기가 조금은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는 FC서울의 무와 패 투픽에서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6번 경기 FC도쿄 대 산프이로 이 경기는 도쿄가 이게 제가 알던 FC도쿄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미즈 원정 경기에서 3골이나 처먹히고 수비가 개판이었어요. 시미즈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FC도쿄 수비진들이 어리버리 까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죠. 시미즈한테 대패를 당했다는 건 사실 멘탈적으로도 좀 오래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홈에서는 원정보다 득점도 늘어나긴 하지만 실점도 2배로 늘어나는 FC도쿄지만 상대팀 산프이로는 원정에서 득점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리그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산프이로입니다. 결과적으로 산프이로가 최근 경기력으로 볼 때 우세한 건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FC도쿄도 홈에서 5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뭐 아니면 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 경기가 좌지우지되는 느낌이 들고 아다일톤, 디에고 선수 같은 주축 공격 자원들이 살아나준다면 FC도쿄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승리까지 보기에는 시미즈 대패가 준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FC도쿄의 무와 패 투픽에서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7번 경기 비셀고베 대 사간도스. 이 경기는 사실 보자마자 무승부가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사간도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수비 조직력 하나만큼은 굉장히 단단한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현재 리그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홈과 원정에서의 득점력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원정에서 좀 더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이 득점력이 떨어지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반대로 고베는 원정에서는 실점도 높아지고 득점도 높아지지만 홈에서는 득점력도 떨어지고 실점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비셀고베는 홈에서 수비적인 모습, 사간도스는 원정에서 수비적인 모습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맞대결 전적상으로 비셀고베가 4연속으로 사간도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사간도스가 최근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러질 때가 됐다고 느껴지고 비셀고베는 홈에서 5경기 무패, 사간도스는 원정에서 4경기 무패를 기록 중으로 이 패턴 또한 깨지지 않는다면 무승부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굳이 투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비셀고베의 승과 무 투픽에서 선택을 할 생각입니다. 8번 경기 도쿠시마 대 쇼난. 도쿠시마는 우선 홈에서는 득점도 별로 없지만 사실 실점도 별로 없는 버티기 전술을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약팀들이 이런 전술을 많이 쓰는데 결과적으로 컵 경기 포함해서 3경기째 필드골을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간바 오사카와의 경기에서는 페널티킥으로 골을 성공시킨 거였기 때문에 그 골을 제외하면 골이 없는 상황이죠. 자, 반대로 상대팀 쇼난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죠. 원정 쇼난은 쓰레기, 그냥 쇼난도 쓰레기, 에라이 쇼난 같은 놈아 하면 3대가 대를 이어 싸운다는 그 쇼난이죠. 그만큼 쇼난은 개판이라는 팀인데 일단 홈에서는 뜬금포로 이변을 연출하는 쇼난이지만 원정에서는 믿음이 안 가는 쇼난인데 주목해야 할 점은 쇼난의 공격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원정에서는 득점이 조금 높아지지만 실점은 2배 이상 높아지는데 확실히 수비 신경을 안 쓰고 한 골이라도 넣자라는 생각으로 원정 경기에 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대팀 도쿠시마가 쇼난을 상대로 볼을 빼앗았을 때 쇼난의 자리를 못 잡는 수비 라인을 깨는 빠른 역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역배당을 받고 쓰레기 소리를 듣는 쇼난이라고 하지만 전술상 쇼난이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맞대결 상성상으로도 최근에는 쇼난이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도쿠시마의 무합패 투픽에서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9번 경기 오이타 대 후쿠오카. 오이타는 공격에 나가사와 슌 선수, 중원의 마츠다 야마토 선수가 기록한 골을 제외하면 너무나도 골을 넣어줄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두 선수가 막히게 되면 골을 기록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수비적으로는 쇼난에게 2골이나 먹히고 패배를 했다는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팀 후쿠오카는 5년 주기로 승격을 했다가 강등됐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팀인데 확실히 이번 시즌은 강등의 서러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에이스 한 명에 기대는 경기가 아니라 물론 브루노 멘데스라는 공격의 중심인 선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비할 때는 수비 라인을 지킨 상태에서 중원 자원들의 협력 수비가 굉장히 좋고 공격 시에도 중원 자원들이 함께 올라가 주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최근 패배 없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오이타의 현재 공격력으로는 후쿠오카의 협력 수비를 뚫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득점이 터지냐 안 터지냐의 경기로 보고 오이타의 무합패 투픽에서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10번 경기 대구 대 강원. 자, 대구는 지금 말이 필요가 없죠. 벌써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경기에서는 전북까지 잡아내면서 리그 4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태고 선수비 후역습에서 뻗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전북전에서 세징야 선수의 골 세레머니가 굉장히 멋있어서 소름이 돋았는데 딱 골 넣고 유니폼 막 멋있게 집어 던지고 막 딱 근육 으아! 하는데 너무 멋있었고 우리 또 유니폼 집어던진 세레머니 하니까 성남의 뮬리치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똑같이 유니폼 벗어 제꼈는데 너무 생각 없이 경고 하나 있던 것도 까먹고 벗어 제껴서 퇴장당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도 좀 골 때리는 상황이네요. 또 세징야 선수 하니까 전북전에서 최영준 선수랑 좀 다툼이 있었는데 세징야 선수가 몸싸움을 딱 세게 걸으니까 최영준 선수가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신발럼이라고 했는데 세징야도 한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발럼 역했냐? 하고 알아들으니까 최영준 선수가 좀 당황했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들, 외국 선수들 앞에서 욕할 때 조심해야겠어요. 어쨌든 지금 딱히 흠잡을 데 없는 대구의 경기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대구의 홈경기라는 확실한 이점도 있기 때문에 강원의 승리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골 결정력, 즉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없죠. 신라지 선수는 지난 최종픽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밥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드골 못 넣는 걸 떠나서 지난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페널티킥까지 날려먹었으니까 막 팬들한테 욕 뒤지게 먹고 있고, 고무열 선수도 부상으로 계속 빠져있는 상황에서 김대원, 신창무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희망이 안 보이고, 신인 양현준 선수를 1군으로 콜업을 하고 서민우 선수를 원톱으로 쓰면서 뭔가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두 경기째 득점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뭐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대구를 상대로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더 떨어지고 실점률은 홈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강원이 이변을 낼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FA컵 경기에서 강원이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신라지와 임창우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0 승리를 하긴 했지만 딱히 이 경기만큼은 주중 경기에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대구 승에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불안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일단 대구의 승과 무 투픽에서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11번 경기 간바 오사카 대 요코 FC. 간바 오사카는 이번 시즌 코로나로 경기 감각이 굉장히 하락이 되어 있는데 슬슬 그나마 좀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득점이 13경기에서 5골밖에 없을 만큼 개차반이었는데 주중에 있던 도쿠시마와의 경기에서 공격수 파트리치 선수가 드디어 골맛을 봤고 공격에서 좀 측면을 활용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만 도쿠시마와의 경기에서 간바 오사카의 두 번째 골은 J리그도 좀 K리그와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느꼈던 게 업사이드로 보이는 골이었는데 이걸 그냥 골로 인정해버리는, 제가 볼 땐 오심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수비적으로 오랜만에 김영건 선수가 출전을 했고 안정적으로 보이긴 했으나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한 골을 실점을 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한 주전 수비수 쇼지겐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팀 요코FC 리그 꼴찌를 기록 중인 팀으로 1승 3무 11패에 12득점에 실점이 40점입니다. 득점은 그렇다 치고 실점이 이건 뭐 수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 수준이고, 특히 원정에서는 단 1승도 없고 1무 7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간바 오사카를 원정에서 요코FC가 잡아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다만 주전 공격수인 클레베르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감각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터지지 않고 있는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의외의 한 방으로 간바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간바 오사카의 승과 패 투픽에서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12번 경기 우라와 대 나고야.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라와 그리고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고야의 대결이죠. 우라와는 최근에 득점포 가동이 잘 되고 있는데 컵 경기를 포함해서 6경기째 패배가 없고 매경기 2골 이상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의 중심에는 캐스퍼 준커 선수가 있는데 리그 4경기 출전만으로 5골을 넣어주고 있죠. 나고야를 상대로 충분히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주전 자원들의 부상 이탈도 없고 홈 이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나고야는 원정에서 6승 2무 1패로 1패밖에 없는 상황으로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시미즈와의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 마루야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는데 그 이후 2경기 도쿠시마 원정 센다이와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와 패배를 기록하면서 주요 공격 자원인 마테우스의 득점도 터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홈 깡패 우라와 원정 깡패 나고야의 대결이 아닌 상승세의 우라와 하락세인 나고야의 경기라고 봐야 된다고 보여서 우라와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맞대결 상성에 있어서 18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나고야 기준 4승 1무로 나고야가 압도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나고야 홈에서는 대승을 거두지만 우라와 원정에서만큼은 비기거나 1점차 꾸역승을 했었다는 점으로 볼 때 우라와 원정은 나고야가 잘 나갈 때도 힘들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의 우라와 원정은 더더욱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우라와의 승과 무 투픽에서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13번 경기 가와사키 대 가시마. 가와사키는 이번 시즌 J리그 끝판왕이죠. 19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1패도 없는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이 경기 딱히 의심이 가지 않는데 이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난 쇼난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상승세만 탔으니 내리막을 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시고 이변을 보실 텐데, 쇼난이 가끔가다 홈에서 말도 안 되는 무승부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가와사키가 로테이션을 자주 돌리는데 쇼난과의 경기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좀 아쉬운 상황이었고 경기를 주도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다미앙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면서 기가 막힌 바이시클 킥을 꽂아주면서 간바오사카전 이후로 3경기 동안 침묵했던 득점 감각을 되찾았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상대팀 가지마는 일단 원정에서 득점이 많이 터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보이고 지난 세레소 오사카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세레소 오사카의 수비 실책으로 인한 실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시마는 이 경기에서 나카토 카치야 선수의 프리킥을 믿어보거나 아라키 료타로 선수를 믿어보는 수밖에 없어 보이고 최근 공격 자원의 무득점이 길어지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 가와사키를 상대로 원정에서 가시마가 이길 확률은 없어 보인다. 다만 맞대결 전적에서 컵 경기를 제외하고 본다면 무승부가 의외로 많았다는 점을 볼 때 이변을 잡는다면 무승부를 잡아서 저는 이 경기 가와사키의 승과 무 투픽에서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14번 경기 포항 대 광주. 우선 포항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외국인 용병 타시 선수의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보이고 언제까지 송민규, 임상혁 같은 유행 자원들의 득점력에만 기댈 수가 없을 텐데 답답한 모습이죠. 또한 FA컵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타시 선수 역시 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강상우, 임상혁, 크베시치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주전급 자원들을 모두 사용한 포항이기 때문에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체력적인 문제가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광주와의 상대 전적만 보더라도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줘야 하는 포항으로 보이긴 하는데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홈에서의 득점이 원정의 반토막으로 줄어든다는 점 굉장히 걸리고 광주가 지난 경기에서 3골을 기록을 했고 물론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넣긴 했지만 펠리페가 없는 상황에서도 엄원상을 앞세운 광탄소년단 수원에 메탄소년단이 있다면 광주에는 엄원상, 이희균, 엄지성을 요새 광탄소년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펠리페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2경기 연속으로 명단에 제외됐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좀 교체 출전이라도 출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상성상 포항이 너무나도 우세한 전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광주 스쿼드를 상대로 홈에서 패배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아서 포항의 승과 무 투픽에서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3회차에 들어온 모든 경기들에 대해서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멤버십 분들께는 오늘 말씀드리는 투픽들 중에서 제가 고른 최종픽 이미지로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적중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